저 다른 병원에서 막 20번, 30번 했는데 오히려 기미가 더 진해졌어요.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색소 부분 안이 정상 피부에도 다 치료를 하니까 피부가 얼룩덜룩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해서는 몇십 배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흉터. 이제 제가 한 가지 진짜 말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홍조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감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흉터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제가 항상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필러. 필러가 다 나쁜 게 아니라 필러 중에 저는 절대 안 하는 건 원장님, 제 지인이 최근에 피부과를 갔는데 나 호구됐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시술을 받았는데 뭔가 돈은 많이 낸 것 같은데 효과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많이 있죠.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개원했을 때는 조금 더 적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너무 이제 미용병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원장님이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상담실장님이 상담을 하고 원장님은 시술만 하는 그런 병원들도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병원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인 분이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상담실장님이 와서 패키지를 짜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런 경우들은 돈은 이제 돈대로 많이 내고 정확한 진단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원장님 병원은 그렇게 저는 안 하죠. 왜냐하면 피부과 전문의들 다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환자분 왜 이렇게 받았을까 했던 대표적인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만 꼽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아무래도 제가 이제 피부과 전문이다 보니까 색소 환자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저 다른 병원에서 막 2년, 3년 동안 레이저 토닝 막 20번, 30번 했는데도 하나도 효과 없었고 오히려 기미가 더 진해졌어요.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호구될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레이저 토닝을 단독으로 받거나 제대로 된 에너지를 못 받았는데 횟수만 10회도 아니고 막 20회, 30회 이렇게 패키지를 끊었대요.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많이들 찾아오세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색소는 사실 진단이 진짜 중요해요. 그 진단에 따라서 레이저 토닝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 레이저 토닝 외에 다른 이제 색소 치료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색소 레이저는 진짜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레이저 토닝만 주구장창 하게 되면은 색소 부분 안이 정상 피부에도 다 치료를 하니까 일부는 더 오히려 희끗희끗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얼룩덜룩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도 진단을 하지만 얼굴 그 분석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상담할 때 다 확인을 해요. 눈으로 보일 때랑 또 다르게 깊이 있는 색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여기에 맞는 이제 색소 레이저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 단순히 레이저 토닝만 해서는 몇십 배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호구될 수 있다. 손해를 안 보려면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내 색소가 뭔지, 이게 기미인지 주근깨인지 흑자인지 그런 정확한 진단 하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병원에 있는 이제 기계를 좀 봐야 돼요. 색소 레이저 중에 토닝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피코 레이저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젠틀맥스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색소 기계들이 있거든요. 색소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병원은 그만큼 색소 치료에 진심인 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 병원에 이제 기계가 얼마나 있는지도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여러 기계를 사실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단순하게 레이저 토닝만 받으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기미 같은 경우에도 색소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의 장벽도 약해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 색소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피부 자체의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치료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레이저 토닝만 하지 않고 색소 치료 플러스 고주파 치료나 이렇게 피부 자체의 컨디션을 좋게 하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색소도 같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복합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정도를 살펴보시고 병원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흉터. 우리가 여드름 흉터 치료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치료 여러 번 했는데 효과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흔한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진짜 말리고 싶은 거는 프락셀만 하는 거. 예전에는 사실 프락셀이 되게 유명한 기계였고 레이저 기계가 많이 없을 때는 이것처럼 이게 신박한 기계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피부 표면에 약간 이렇게 원통형으로 크게 빔을 깊게 이렇게 찔러줘서 다 깎아내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재생이 되면서 주변 살도 같이 재생이 되면서 흉터도 더 차오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프락셀인데, 얘는 깎아내는 레이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깎아내면 당연히 피부도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흉터 치료를 하겠다고 프락셀만 너무 자주 받거나 프락셀을 너무 깊이 받는 건 진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홍조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감해질 수도 있고, 흉터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흉터는 겉에만 깎아낸다고 효과적인 게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여러 가지 층을 같이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흉터가 생기는 거는 이렇게 파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또 이제 흉조직도 되게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아래쪽에도 또 흉조직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프락셀 레이저를 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깎아내는 레이저거든요. 더 많이 깊이 깎을수록 우리 피부에도 상처가 더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조나 민감한 것들도 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깊은 거는 프락셀로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좀 더 다른 치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체크하셔야 될 거는, 흉터 치료는 복합 치료를 해야 되고 층층이 치료를 같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큐어젯, 미라젯 이런 그 레이저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레이저들은 뭐냐 하면은 이 아래쪽에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듯이 여기를 이제 뻥뻥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엄청 단단하게 흉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흉 조직들을 뻥뻥뻥뻥 터트려주면은 여기서 이제 재생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동시에 콜라겐 부스터들 많이 들어보신 뭐 주베룩 이런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콜라겐 씨앗인데, 콜라겐 씨앗을 적절하게 여기다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아기 콜라겐들이 이제 생기니까 이 부분이 더 많이 이제 재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락셀 종류도 그냥 일반적인 그 CO2 프락셀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피코 프락셀이고 이 안에 층에 또 이제 조금 자극을 줄 수 있는 다른 프락셀 종류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이제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뿐만 아니라 레이저랑 여러 콜라겐 부스터를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흉터 치료를 하면서 가장 불만족스러우신 부분이 치료 횟수를 되게 오래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 흉터는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서서히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건 리프팅 레이저잖아요. 리프팅 레이저는 효과를 나타내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을 해야지 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써마지는 뭐 600샷, 울세라도 뭐 600샷 이렇게 샷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샷수를 너무 적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샷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는 경우들도 있고, 두 번째는 너무 이제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해서 각각의 효과를 충분하게 못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울서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얘는 이제 울세라랑 써마지랑 티타늄을 한꺼번에 이제 하루에 한대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 가지를 하루에 충분한 에너지를 다 하면은 정말 일부 사람들 빼고는 되게 피부가 많이 자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티타늄도 우리가 보통 60kJ이라는 에너지를 써야 되고, 써마지도 한 600샷 정도는 이제 써야 되고, 울세라도 기본적으로 한 600샷 정도는 써야 된다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다 하면은 이제 나만 하는 피부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세라, 써마지 저는 같은 날에 많이는 안 해요. 뭐 외국 나가셔야 되고 하루 만에 다 끝내야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근데 그러는 경우에 샷수를 이제 조금씩 줄여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첫 번에 얘기했던 샷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한 효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격을 좀 띄어서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좀 간격을 해서 잘 배열을 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빠른 효과를 얻고 싶어서 이 울서티 한 번에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항노화 치료는 한 병원을 저는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꾸준히 다니면서 그 원장님이랑 치료 과정을 같이 겪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울세라 600샷을 해도 A라는 사람의 효과랑 이제 B라는 사람의 효과는 되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병원을 1년 이상 다니면서 나한테 맞는 주기와 그 샷수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제가 항상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필러. 필러가 다 나쁜 게 아니라, 필러 중에 저는 절대 안 하는 건 코필러, 그 다음에 눈밑 필러, 그리고 팔자 필러. 왜냐하면은 필러는 이제 젤 같은 성분이잖아요. 물렁물렁한 이제 젤을 넣게 되면은 처음에는 좀 예뻐 보일 수가 있지만 그 젤이 나중엔 옆으로 다 이렇게 퍼진단 말이에요. 아바타 같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코가. 그래서 코는 절대로 필러를 맞지 말고,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코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수술을 할 때 필러를 여러 번 맞으면은 성형외과 원장님들 말로는 다 긁어내고 걷어내야 되니까 피부도 얇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코는 절대로 필러를 맞지 말고 차라리 수술을 한 번에 받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눈밑이랑 팔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권해드렸던 그런 필러 부위였는데, 눈밑 필러는 20대 이런 분들은 좀 맞을 수 있어요. 피부 말고 이제 안쪽에 뼈 자체가 좀 꺼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피부 겉에가 되게 탱탱하고 괜찮으니까 탄력이, 눈밑 필러 살짝 넣어주면 효과 되게 좋아요. 근데 한 40대 넘어갔는데 이 눈밑 처짐이나 주름 때문에 필러를 맞는 건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여기가 이렇게 늘어져서 있는데 거기에다 또 무거운 젤을 같이 올려버리면 그 젤이 같이 처지겠죠.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받았는데 눈 밑 처짐이라든지 눈 밑 지방이라든지 눈 밑 튀어나온 게 더 나빠졌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눈 주변은 탄력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 밑 필러는 40대 이후는 비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자 필러. 팔자 필러 똑같은 원리예요. 팔자가 생기는 원리와 눈 밑 주름이 생기는 원리는 다 처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꺼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처짐이 같이 있는 거라서 이 처짐을 해결해주지 않으면은 팔자 필러만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만 이렇게 뿔뚝 튀어나와 있어 보이니까 더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도 저는 필러를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 정말 필러 대신에 자연스럽게 채우고 싶으시면은 뭐 레디어스라든지 주베룩 볼륨 같은 콜라겐 부스터 종류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리프팅 레이저를 같이 하시는 것이 꺼짐과 처짐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실 리프팅인데요. 실 리프팅 자체를 추천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사실 실 리프팅에는 종류가 진짜 많아요. 긴 실도 있고 짧은 실도 있고, 그 성분에 따라서 뭐 PDO라는 실도 있고 PLLA라는 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환자분들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실 개수로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100개 들어가요, 200개 들어가요. 그런 작은 실을 그렇게 100개, 200개 넣는 효과는 피부의 탄력을 위해서 이제 나타내는 효과예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 시술을 저도 했는데, 실을 100개, 200개 넣는다고 생각하면 얼굴도 되게 많이 붓고요. 그 다음에 바늘술 하나하나 찔러나기 때문에 멍도 좀 들고요. 며칠 동안 일상생활 하기에 되게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을 감소하고 나타내는 효과가 요즘에 리프팅 레이저들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 효과랑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리프팅 레이저는 같이 받으시는 걸 저 추천을 해드리고, 이쪽은 실 리프팅이 진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당기는 실들은 일찍 사실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도 많이 벌리고 표정 근육들이 되게 많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실로 고정을 해놓는다고 해도 그게 오랫동안 고정이 되지 않고 빨리 또 끊기기도 하고, 일부 끊겨진 부분들이 이 아래쪽에 오히려 이렇게 튀어나와서 실이 만져져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불편함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앞쪽에 근육들이 많이 움직이는 부위에는 저는 실 리프팅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 리프팅도 저 개수 진짜 많이 해요. 근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실을 받는지가 중요하고, 효과적인 부위에 필요한 양만큼만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호구되는 시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지만, 이전에 만나봤던 환자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고요. 첫 번째로 색소 치료를 할 때는 레이저 토닉만 받으면 안 되고 진단에 따른 복합 치료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흉터 치료도 프락셀만 받으면 안 되고 층별로 이제 다른 치료들이 같이 들어가고, 레이저뿐만 아니라 여러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것도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리프팅 레이저. 진짜 리프팅 레이저 종류가 많잖아요. 그 종류 중에 적절한 레이저들을 배합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너무 과도하게 하루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꾸준하게 좀 텀을 둬서 자기한테 맞는 스케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충분하지 않은 샷을 하는 것도 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는 좀 충분한 샷을 하시는 것이 효과의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필러, 코 필러, 눈밑 필러, 그리고 팔자 필러, 이 세 가지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특히 40대가 넘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러로 채우는 것보다는 같이 탄력을 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실 리프팅. 실 리프팅도 너무 종류가 많거든요. 막 실의 개수를 무턱대고 100개, 200개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정말 적절한 부위에 적절하게 소량이더라도 효과적이게 넣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료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가족이었어도, 내 친구였어도 내가 이렇게 추천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추천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저는 항상 모든 환자들을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그리고 시술을 하고 나서 그때가 끝이 아니라 꾸준히 그 환자분의 그 얼굴 상태를 팔로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하나의 시술만은 끝내는 그런 시술자, 기술자가 아니라 환자들의 슬로우 에이징, 항노화를 위한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리고 제 목표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주변에서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왠지 피부과 가서 호구가 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